이게 위에는 회전근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전근개 바로 아래쪽에 얇지만 관절막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 힘줄이 아니니까 그 관절막이 뭐 힘을 줘서 이 어깨를 당기거나 하지 않지만 그 관절막을 덮어줌으로써 이 속 안에 있는 그런 관절액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견봉에 있는 뼈와 아래 상완골이 직접 닿지 못하게 중간에 막을 만들어서 층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절막 재건한데 앞뒤에 힘줄을 묶어서 밸런스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다른 근육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내 어깨를 좀 쓸 수 있게 하고, 위쪽에 있는 견봉과 아래쪽에 있는 상완골이 직접 부딪혀서 자꾸 자극해서 염증이 만드는 걸 막아주고, 그런 목적으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깨에 대한 주제로 들어왔어요. 제가 어깨를 지금 유튜브를 많이 찍진 않는데 어깨 경험이 제가 뭐 적진 않아요. 뭐 어깨 내시경 한 1000개 이상 했고요. 인공관절도 한 100개 이상은 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경험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어깨 관절 내시경이 어떻게 보면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깨의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는 건 뭐냐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꼬매는 거잖아요. 자기 거 찢어진 거 다시 끌어와서 그대로 좀 꼬매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좋겠죠.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심해, 파열이 너무 심하고 오래돼서 이게 도저히 끌어당겨서 꼬매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변연절제, 염증만 제거하고 주변에 지저분한 거 정리만 하고 위에 뼈 튀어나온 것만 깎아주든지, 아니면 부분 봉합, 그냥 봉합할 수 있는 정도만 뭐 봉합을 하든지, 내지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차라리 인공관절을 하든지, 조금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면 힘줄 이전술, 광배근 이전술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요 앞에 대흉근 이전술이라든지 다른 데 힘줄을 떼서 이제 회전근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수술들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인공관절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인공관절이 수명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재수술 무지하게 힘드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는 인공관절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되게 했던 게 힘줄 이전술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힘줄 이전술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조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하면 나이가 한 40대, 뭐 50대 초반 뭐 그 정도 같으면 힘줄 이전술을 조금 좀 수술이 좀 크긴 하지만 일단 뭐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됐어. 60 전,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중반 그 정도 되면 이제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이 정도 나이에서 힘줄 이전까지 했을 때 이게 잘 붙을 건가, 회복이 잘 될 건가, 그것도 좀 고민스럽고. 인공관절 하기엔 또 나이가 너무 젊어. 인공관절 한 70대 한 후반, 중후반 정도 넘어가서 하는 게 좋겠는데, 그때까지 또 한 10년 이상 더 살아야 돼. 계속 아파.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다 나온 게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에요. 어깨 속 안에도 막이 있어요. 관절막이. 힘줄이 360도 싸고 있지만 관절막도 360도 싸고 있고요. 그 중에 위에도 관절막이 있어요. 이게 위에는 회전근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전근개 바로 아래쪽에 얇지만 관절막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 힘줄이 아니니까 그 관절막이 뭐 힘을 줘서 이 어깨를 당기거나 하지 않지만 그 관절막을 덮어줌으로써 이 속 안에 있는 그런 관절액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견봉에 있는 뼈와 아래 상완골이 직접 닿지 못하게 중간에 막을 만들어서 층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절막 재건한데 앞뒤에 힘줄을 묶어서 밸런스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다른 근육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내 어깨를 좀 쓸 수 있게 하고, 위쪽에 있는 견봉과 아래쪽에 있는 상완골이 직접 부딪혀서 자꾸 자극해서 염증이 만드는 걸 막아주고, 그런 목적으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 되게 좀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절 내시경에 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좀 가능한 수술이긴 한데, 대략 한 50대에서 60대 초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 도저히 힘줄 봉합을 못할 때, 회전근개 봉합을 못할 때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58세 남자분한테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니까
일단은 요게 좁아. 견봉하고 상완골의 간격이 좀 많이 좁아요. 이거 얼마 안 돼. 이게 정상 성인에서는 8mm에서 10mm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힘줄의 두께가 그 정도 있으니까. 저 견봉하고 상완골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힘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8mm보다 더 좁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높은 것도 되게 좀 큰 파열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엑스레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는 엑스레이. 특히나 견봉 쪽에도 뼈가 튀어나왔고 상완골 쪽에도 뼈가 좀 튀어나왔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텐데 상당히 좀 큰 파열이 있겠다, 그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견봉 쪽에도 뼈가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1cm 이상의 저 뼈 튀어나온 거, 저것도 회전근개 파열에 그런 암시를 줘요. 예. 특히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요 세부리 모양, 예, 요거 좀 많이 안 좋죠. 관절염은 없어요. 이 상완골하고 이 견갑골 요 사이에 어깨 관절은 깨끗해요. 관절염은 아니고. MRI 찍어봅시다. 오후 여기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요 정도면 그래도 뭐 봉합할 만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거 봤더니 더 많이 딸려갔어. 조금 심하네. 그 다음 사진 봤더니 아이고, 이거는 뭐 남아있는 힘줄이 이만큼이 원래 더 있어야 될 텐데 없어. 아, 이거는 좀 봉합하기는 좀 어렵겠다. 특히나 이게 앞쪽 힘줄은 있는데 이게 뒤쪽 힘줄이 이게 없어요. 회전근개 힘줄 4개 있거든요. 앞에 하나, 위에 하나, 뒤에 이렇게 2개, 4개 있는데 이게 뒤쪽으로 가면 거의 힘줄이 되게 좀 얇고 짧아요. 뒤쪽 힘줄이 많이 틀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봉합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뒤쪽에 가장 흔하게 틀어지는 극상근, 제일 위쪽에 있는 힘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줄의 두께가 있고 길이가 있어서 얘는 어느 정도 좀 틀어져도 봉합해서 딱 끌어당기면 유지를 하는데, 이제 뒤쪽 파열이 큰 거, 그거는 거의 유지를 못해요. 근육밖에 안 남아. 근육 당겨봤자 그냥 찢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서부터 뒤로 오히려 나갔는데, 차라리 앞쪽으로 파열이 갔으면 꼬매줄 수 있었을 것을 뒤로 갔는데 뒤쪽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것은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이다. 보시면 이게 앞쪽에는 힘줄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중간에서부터 뒤쪽까지 요만큼의 지금 힘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상태, 이 나이에서 그냥 변연 절제만 해가지고는 뭐 또 아플 거고, 그냥 부분 봉합만 하기는 조금 아깝고, 아직 나이가 활동적이고 50대 후반. 이게 건의전술하기엔 수술도 크고 뭐 안 붙을 수도 있겠고. 오케이, 자,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합시다. 그게 현재 나이에서는 가장 적당하네요.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고. 자, 들어가 보면 이 시뻘건 것들이 전부 다 염증들이에요. 염증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포도송이 같이 이런 알알이 있는 이런 염증들이 되게 심한 거거든요. 염증이 이렇게 심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잔대요. 팔을 잡고 막 쩔쩔매, 너무 아파서. 다 염증 다 제거를 하죠. 남아있는 힘줄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요. 원래 요 위쪽도 다 그런 힘줄들이 다 덮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힘줄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염증이 여기 있고요. 아직 정리 안 되는 힘들이. 아까 그 엑스레이에서 봤던 그 견봉에 뾰족하게 튀어나왔던 그 뼈, 이만큼 보이거든요. 이거 이만큼 다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밑에 그 관절막 재건한 것도 긁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뼈를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다 갈아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평평하게 좀 됐죠. 공간 확보도 좀 많이 좀 돼 있고, 그리고 힘줄을 좀 잡아서 당겨봐요. 혹시나 딸려올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크긴지, 덮어야 될 막이, 관절막을 미리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몇 곱하기 몇 센치, 그 정도가 뚫려 있으니까 대략 그 정도 사이즈에 맞게 미리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는 거예요. 요게 5mm예요. 그래서 50, 15, 20, 30 그런 식으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좀 잴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세로 길이 좀 재는 거. 이거 보면은 이게 탐침자에 10mm, 20mm, 30mm 요 정도 이렇게 좀 있어요. 20짜리 보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 대략 한 3cm, 요 길이는 뭐 한 4cm, 뭐 그렇게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만큼 뚫려 있으니까 거기 딱 덮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아까 좀 두꺼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덮어주는 관절, 이 막이 관절막이 좀 두꺼운 게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상완골이 움직이고 이 위에 견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두껍게 들어가야 이게 움직일 때 마찰로 언젠간 다를 테지만 이게 좀 잘 유지를 하려면 조금 두꺼운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조 패치를 하나 대고 그 위에다가 자기 허벅지에서
근막을 채취해서 그렇죠. 샌드위치처럼 덮어서 좀 더 두께를 두껍게 해서 만들어요. 허벅지에서 대략 3 곱하기 8 정도, 2배로 이렇게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떼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위치처럼 3 곱하기 4cm 이렇게 해서 미리 관절막을 쓸 거를 이제 준비를 해 놓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이제 실을 심어야 돼요. 예, 뼈에다 실을 심어서 그 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실을 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게 네모나게 여기 패치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끝털이 연처럼 연꼬리처럼 실이 있는데 저게 이제 바뀌면 안 되거든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저대로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잡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미리 조치를 해놓은 거고, 미리 실을 한 2개나 3개 정도 통과를 해가지고 저 실을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그대로 밀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저게 실제로 저게 쏙 밀면 싹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이게 일단은 어깨 안으로 저걸 집어넣기가 쉽지 않고, 저 실이 한번 꼬이면 다시 다 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저 실을 꼬이지 않게 그대로 밀어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수술의 어떻게 보면은 좀 관건이죠. 그 다음에 저게 생각보다 크잖아요. 3 곱하기 4cm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저게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려면 공간을 다 차지를 해요. 되게 좁아진 공간에서 저걸 제대로 밀어놓고 거기서 꼬매고 이렇게 당기고 뭐 또 꼬매고 이제 하는 것들이 그게 되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좀 관절 내시경에서 이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저를 실이 꼬이지 않게 집어넣는 게 또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관절 내시경에서는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그런 수술이죠. 보면 안으로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제 또 꼬매려고 여기 보면 바늘로 지금 뜨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들어가면은 대략 거의 한 10대여섯 바늘 이상 이 관절 안에서 또 계속 시야가 안 보이는데 찾아서 꼬매고 이렇게 계속 꼼꼼하게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1시간도 안 걸리지만 이거는 거의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어깨 관절경이 능숙한 상태인데도 이게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관절막이 좀 잘 자리 잡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MRI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 까만 게 새로 좀 들어간 이제 관절막이고요. 위쪽에 생긴 관절막이고, 뒤쪽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패치라서 이만큼이 지금 관절막이거든요. 나름 그래도 얇지 않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면은 이제 중간에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관절막 자체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끌어당기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앞에 남아있는 힘줄과 뒤에 남아있는 힘줄을 이 막에 끌어당겨서 모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또 삼각근이 있잖아요. 삼각근, 두툼한 근육. 그게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하고, 일단은 빵꾸난 데를 딱 메꿔주기 때문에 윗뼈와 아랫뼈가 닿지 않고 이 관절액이 바깥으로 새지 않고,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지 않죠. 일단 오늘은 어깨 관절 내시경의 거의 끝판왕 중에 하나인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대략 한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정보가 되셨나요? 이거 뭐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 좋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